일단 기본적인 행보 그리고 각 캠프에서 불거진 문제나 혹은 후보에서 불거진 문제 또는 공방 이렇게 한번 쭉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해볼까요? 네, 문재인 후보 어제 강원도 갔습니다. 거기서 선거 때만 되면 색깔론 안보 장사가 좌판을 까는데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이제 가짜 안보를 진짜 안보로 바꾸는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특전사 출신인 제 앞에서 안보 얘기 꺼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적 논란이 이제 토론회 이후에 프레임으로 쭉 공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저희가 준비한 컷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10,000명도 안 되는 급조된 당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국정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연정을 하든 협치를 하든 몸통이 못 되고 꼬리밖에 더 하겠습니까? 저희가 준비한 컷은 문재인 후보가 이제 국민의당을 작다고 공격하는. 예, 연이어서 그런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양강구도 뭐 토론회 이후에는 또 어떻게 지지율이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양강구도라고 하는데 양 당에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가 훨씬 든든하다 뭐 이런 주장 자기 강점을 주장하는 내용이네요. 자 2번 후보는 네, 홍준표 후보는요. 어제 한국의 3대 적폐 세력은 종북 세력, 민노총, 정교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정치권에서 이 3대 세력 말하는 건 금기 사항이었지만 나는 이들과 붙어서 싸웠다 라면서 좌파 대항마 이미지 강조했습니다. 언제 금기였나요? 종북, 민노총, 정교조를 공격하는 계속 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또 게다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모두에게 각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는 좌파 운동권의 거두가 대통령 되려고 한다 이렇게 공격했고요. 안철수 후보에게는 포스터를 보면 국민의당 이름이 없다. 왜 없겠냐. 거기는 박지원 당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네, 이분은 프레임을 한번 정하면은 계속 그 지점만 공격하는 애초에 원래 그런 스타일인데. 자, 저희가 준비한 컷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내가 물어보니까 합성사진이래요. 그거는 전문가들이 한 거라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토론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목은 안철수가 맞는데 몸통은 박지원인가? 네, 홍준표 후보 식의 네거티브죠. 자, 이런 이야기가 현장에서 화제가 됐다고 하는 거고요. 유세 현장에서. 자, 3번 후보는요? 네, 안철수 후보는 어제 방송기자 토론회에 갔습니다. 거기서 주적 논쟁에 가세했습니다. 이미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지금은 남북대치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주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 주적 논쟁에 뛰어들었네요. 자, 이게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자, 우선 컷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 대치 국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주적입니다. 자, 이 주적 프레임. 네, 우선 바로 잡아야 될 게 있는데 현재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 물론 사실관계를 따지고 또 언론들도 팩트체크를 했고 그래서 이미 2004년 이후로는 주적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다고 하는 사실관계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주적이. 정확하게 말을 해야죠, 그래도. 근데 중요한 거는 예. 이게 자기 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정확하게 주적이라는 표현 자체는 빠졌지만 적이라고 이제 북한 군과 북한 정권이 우리의 적이다. 그렇죠.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사실 이 논쟁은 벌써 10년 전에 한번 지나갔어요. 오래된 논쟁인데 그리고 그게 그래서 정리가 됐지만 누가 안보의 적자인가 하는 이미지를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1번 보수 후보와 2번 보수 후보와 그리고 보수의 표심이 필요한 중도 후보가
같은 선상에 쓴 건데 저는 이게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할지는 자, 그건 이따 좀 따져보고요. 4번 후보는요? 네, 유승민 후보는 어제 후보 확정 이후 처음으로 호남 갔습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싫다고 문재인 찍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문재인이 싫어서 안철수 찍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소중한 한 표를 누가 싫어서 찍어야 되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인물 보고 유승민 찍어달라 이렇게 인물론을 강조했습니다. 자, 또 컷을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가 싫어서 문재인을 찍는다고 합니다. 문재인이 싫어서 안철수를 찍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누가 싫어서 찍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유승민이 좋아서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은 맞는 말이죠, 이게. 말은 맞는데, 이제, 유권자들의 사표 심리를 넘어설 정도의 호소력이 있는지, 본인이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4번, 5번 후보는 비슷한 고민이 이제 각자 있는 거죠. 유사한 고민이. 자, 심상정 후보도, 유세를 했을 텐데, 어제 심상정 후보가 화제가 됐던 건 뭐죠? 네, 심 후보도 사표 심리에 관련된 이야기 했습니다. 될 사람 밀어주자며 대세에 휩쓸린 표가 바로 사표다. 그렇게 투표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우리 삶이 얼마나 바뀌었냐면서 대한민국 개혁 열쇠 퀴지고 있는 자신에게 표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승민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가 사실 본질적으로 보수 진보 양 유권자 진영으로부터 저 후보가 괜찮은데 저 후보에게 주는 표는 사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사표 심리에서 이제 피해를 받고 있는 두 후보가 맞죠. 자, 컷을 들어보겠습니다. 될 사람 밀어주자 해서 찍어준 홍준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될 사람 밀어주자 해서 찍어준 박근혜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심상정은 대한민국의 개혁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상정에게 주는 한 표 한 표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표가 될 것입니다. 자, 똑같은 호소네요. 결국은 유승민 후보의 호소도 나를 찍어라. 그런 사표 심리, 사표 걱정하지 말고.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있었던 각 당이 이제 포인트를 둔 각 후보가 포인트 둔 유세 코멘트를 듣다가 국민의당에서 들고 나오는 이제 주적, 여기는 이제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박지원 대표도 같이 가세를 했거든요. 네, 국민의당이 그렇죠. 전당적으로, 예, 그 프레임에 같이 뛰어들었다는 얘기인데, 기존 국민의당에서는 이제 결코 쓰지 않았을 카드거든요. 논평을 좀 해보자면. 햇볕 정책은 김대중 정부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유산이고 상징 같은 건데, 김대중 정책을 계승한다는 당이 이제 주적 개념으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한다는 건 호남 지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도 보수를 향한 승부수를 던질 상황이 됐다, 이런 판단이 있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승부수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박지원 대표 평상시 햇볕 정책 엄청 자랑합니다. 기자들한테도요. 자신의 방도 615호고 6.15를 늘 기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주적 논란에 뛰어든 거죠. 이게 유리하면 뛰어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주적 프레임으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해서 얻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득이 안철수 후보에게 오느냐 이거죠. 주적 논란이 불거져서 가장 큰 이득을 누군가가 챙겨간다면 그건 홍준표 후보가 아니겠는가 싶거든요. 안철수 후보에게 올 성격의 유권자표가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주적으로 전선이 한번 섰습니다. 예. 토론회 이후 어제의 상황은 주적으로 전선이 한번 섰고 그 전선에 국민의당도 합류했다. 그리고 각 캠프에서 불거진 혹은 후보로부터 불거진 구설수나 해프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번은요? 네, 국민의당이 어제 한 문건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네거티브하자 했다라는 내용인데 대외비라고 표시되어 있고 안철수 검증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바닥 민심까지 설파되도록 주력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대표가
적폐 중에 적폐, 시발단 부활 아니냐 이렇게 공격했고요.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공식 문건 아니라면서 선대위와는 선을 그었습니다. 뭐 각자 할 바를 했네요. 예. 이런 문서가 나왔다면 공격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문재인 그 후보 측에서는 공식이 아니라고 대응하는 방법밖에 뭐가 있습니까? 실제 문서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문서들은 사실 각 정당이 아주 많은데 이게 공개됐다는 게 문제죠. 예. 그런 갑철수라고 공격하라 한마디로. 네,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갑철수다. 이런 문구가 쓰여 네.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격 포인트를 문서로 정리했는데 그것을 국민의당이 입수했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적폐다. 적폐 맞죠? 그 자체로는. 근데 이 각 당의 전략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적혀서 만들어지긴 합니다만. 자, 이게 국민의당에서 1번을 향해서 1번이 이제 수세에 몰리는 해프닝이었고요. 이슈였고요. 2번 후보는 어떤 게 문제가 됐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대학생 시절인 1977년 친구들과 약물을 사용한 성범죄를 모의했다는 내용을 적은 책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홍 후보가 지난 2005년에 발간한 자전적 에세이에 꿈꾸는 로맨티스트 한 대목인데 대지 흥분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 쪽은 특별한 입장을 어제 밝히진 않았는데 다만 글 말미에 장난삼아 한 일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검사가 된 이후에 비로소 알았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2년 전에 어릴 때 이런 적이 있는데 나중에 반성했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자서전에. 이 사안으로 홍 후보가 이제 그 여성 표심을 계속 잃는 해프닝이 이어지는데 이 소위 난국은 어떻게 돌파할까요? 예, 이 설거지는 어떻게 귀엽게 돌파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좀 경악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본인은 그런 해프닝이 이제 과거에 있었는데 내가 그걸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이제 대권 후보가 됐으니까요.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대선 후보가 되면 뭐 중고등학교 때 쓴 글도 꺼집어내요. 대학교 쓴 어떤 기구한 작은 글 끄집어내고. 근데 이게 2005년에 발간된 에세이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 힘들고 뭐라고 이 상황을 돌파할지 지금 당장은 생각이 안 날 것 같은데요. 예. 홍 후보의 지지율을 근본적으로 흔들 것 같지는 않지만 예, 토론회에서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 나오겠네요. 자, 다음은요. 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서 안랩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은 삼성 SDS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과 구조가 유사한 저가 발행이 분명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아하, BW 안랩 BW 사안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 후보를 향해서 문제 제기를 했네요. 핵심이 뭔가 이미 한번 나왔던 이야기인데. 네, 그렇죠. 그 선대위 쪽에서도요. 이미 2010년에 강용석 전 의원이 고발했고 위법성 없도 공소시효 지났다 이렇게 판단받았다라는 건데요. 박범계 의원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시에 조사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에게 확인했는데 그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은 것이지 위법성 여부는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때 법적 판단을 받은 게 아니라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적 판단을 받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문제다. 예, 그렇죠. 애초에 이 공세는 사실 법은 문제가 없는데 도덕적으로 도의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법도 문제다. 네, 당시에 실체적 판단하지 않았다라면서 이것도 따져봐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라 이게 실효성을 거둘지는 모르겠네요. 예. 여간 안랩 BW 문제가 도의적 문제를 넘어 법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하는 공세가 민주당에서 있었고요. 자,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후보를 괴롭히는 건 또 뭐가 있습니까? 네, 23일에 의원총회 열고 유승민 대선 후보의 거취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15명 내외 의원들이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 냈고 그래서 오는 일요일 저녁에 의원총회 열린다고 하는데 유승민 후보 진로와 관련해서 사퇴 문제 논의하겠다라는 겁니다. 야,
후보 사퇴를 절대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건 명분도 없는 일이고 이게 보수판 후 단협이거든요, 사실. 예. 그런데 단일화 예를 들면 홍준표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후보와의 단일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때 있을 수 있겠죠. 사실은 이때 시작하지 않으면 29일에 인쇄가 되니까. 네, 들어가니까. 표가 인쇄가 되죠. 그러면 인쇄된 다음에는 사퇴를 해도 그 효과가 반감된다는 건 이미 여러 선거를 통해서 입증됐기 때문에 단일화 얘기가 막판에 보수 진영에서 이슈가 되지 않겠는가. 안 할 공산이 크지만. 예, 당 내에서 흔들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의원들 입장에서는 1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지방선거에 시의원들이 나가서 당선이 돼야 되는데 시의원들이 당선될 것 같지 않으면 하부 조직이 무너져요. 국회의원은 아직도 3년이 남았지만 자기 하부 조직이 사라지거든요. 그 하부 조직이 바른정당의 간판으로는 당선이 안 될 것 같으면 자유한국당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원래 자유한국당 소속이었으니까 다들. 그렇게 옮기는 순간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하나가 달랑 남고 하부 조직이 사라지니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침 대선 끝나고 나서 바로 지선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론이 날지. 하여튼 바른정당은 무슨 설화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당내 흔들림이. 후보 자체에 대한 지금 지지율이 워낙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자, 어제 정의당도 토론 후에 후폭풍이 있었어요. 네. 네. 저기당사의 욕설 섞인 항의 전화가 거의 1000통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토론 도중에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집요한 다양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난성 항의 글이 폭주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어제 저희 토론 끝난 직후 아침에도 잠깐 다뤘었죠. 이렇게 될 줄 몰랐지만, 예. 그게 이제 심 후보와 문 후보의 표가 겹치는데, 예.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사실 그 토론의 얘기를 잠깐 또 한번 추가적으로 해보자면 지지층 분석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는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유승민 후보가 보수 적자 이미지를 위해서 홍준표 후보를 자주 공격하죠. 예. 당신은 진짜 보수가 아니다. 내가 진짜 보수다라고. 근데 여론조사 지지층을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저도 해보는 걸 캠프가 안 해봤을 리가 없는데 홍준표 후보에게서 실망한 표가 유승민 후보에게로 가지 않아요. 거의. 표를 분석해보면.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지지층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의 포지션은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무관하게 지지층 차원에서는 홍준표 후보와 그다지 겹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를 공략해서 얻을 이득이 그렇게 크지 않다. 같은 방식으로 분석해보면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로부터 가져갈 표가 거의 없어요. 표가 겹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홍준표 후보는 보수 후보로서 강인함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니 공격할 수 있죠.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문 후보도 홍 후보로부터 가져갈 표가 거의 없는데. 하지만 그런 이유로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보수가 저쪽이 아니니까 이번엔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를 어필하기 위해서 이제 공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애매모호한 것이 이제 안 후보. 안 후보는 문 후보와 홍준표 후보 양쪽으로부터 표를 뺏어야 돼요. 근데 실제 토론회에서는 홍준표 후보하고 세우는 대립각이 약합니다. 심 후보가 또 그런 딜레마가 있죠. 예. 표심이 겹치는데 정권 교체가 시급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한테 가 있지만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부채의식이 있는 그런 진보 성향의 표심을 공략하는 게 뭐가 올바른 전략이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정권 교체는 이미 됐다. 사실 심상정 후보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거죠. 정권 교체는 됐으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이제 나에게 표를 달라. 그건데 이게 역설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공략함으로 해서 거꾸로 본인이 정권 교체를 안심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안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캐치프레이즈와 본인의 그 토론의 전략이 사마띠 아니한 상태예요 지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설 섞인 전화나 문자 이런 것들을 문재인 후보도 지적했지만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유권자를 말릴 수는 없는 거예요. 유권자를 일부러 누군가가 추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인 실수가 있었다, 판단 미스가 있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층이 환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죠.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까지 문재인을 공격하는데 심상정은 너무하죠. 이런 정사적 반응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 쪽에서는 심상정은 문재인 당선을 돕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다. 당연하죠. 1위 후보는 당연히 엄정하게 검증돼야 한다라고 이제 논리적인 대응을 한 거예요. 정서적 반응인데 논리적인 대응을 서로 다른 언어를 구사했어요. 이번에도. 사마띠 아니하죠. 뭐 근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또 정서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고요. 이거는 결국 네. 다음 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문 후보를 제외한, 그렇다고 이제 와서 문 후보를 물렁물렁하게 상대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1위 후보에 대한 비판은 사실 뭐 모든 후보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한데 다른 보수 후보를 어떻게 상대하느냐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봅니다. 예, 심상정 후보가 그렇다고 문재인 후보만 봐준답니까? 그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심상정 후보가 풀어야 될 어려울 방정식이죠. 예, 어려운 방정식인데 어쨌든 정서적 반응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대응했는데 다른 언어를 구사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사마띠 아니하는 상황이 다음 토론회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 네, 다음 토론회는 23일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지금은 남북대치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주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 주적 논쟁에 뛰어들었네요. 자, 이게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자, 우선 컷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국방 백서에 주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 대치 국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주적입니다. 자, 이 주적 프레임. 근데 우선 바로 잡아야 될 게 있는데 현재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 물론 사실관계를 따지고 또 언론들도 팩트체크를 했고 그래서 예. 이미 2004년 이후로는 주적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다고 하는 사실관계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주적이. 정확하게 말을 해야죠. 그래도. 근데 중요한 후보가, 거는 예. 이게 자기 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정확하게 주적이라는 표현 자체는 빠졌지만 적이라고 이제 북한 군과 북한 정권이 우리의 적이다. 그렇죠.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사실 이 논쟁은 벌써 10년 전에 한번 지나갔어요. 오래된 논쟁인데 그리고 그게 그래서 정리가 됐지만 누가 안보의 적자인가 하는 이미지를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예. 1번 보수 후보와 2번 보수 후보와 그리고 보수의 표심이 필요한 중도 후보가 같은 선상에 쓴 건데 저는 이게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할지는 자, 그건 이따 좀 따져보고요. 4번 후보는요? 네, 유승민 후보는 어제 후보 확정 이후 처음으로 호남 갔습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싫다고 문재인 찍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문재인이 싫어서 안철수 찍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소중한 한 표를 누가 싫어서 찍어야 되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인물 보고 유승민 찍어달라 이렇게 인물론을 강조했습니다. 자, 또 컷을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가 싫어서 문재인을 찍는다고 합니다. 문재인이 싫어서 안철수를 찍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누가 싫어서 찍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유승민이 좋아서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은 맞는 말이죠, 이게. 말은 맞는데 이제 유권자들의 사표 심리를 넘어설 정도의 호소력이 있는지 본인이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4번, 5번 후보는 비슷한 고민이 이제 각자 있는 거죠. 유사한 고민이. 자, 그 심상정 후보도 유세를 했을 텐데 어제 심상정 후보가 화제가 됐던 건 뭐죠? 네, 심 후보도 사표 심리에 관련된 이야기 했습니다. 될 사람 밀어주자며 대세에 휩쓸린 표가 바로 사표다. 그렇게 투표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우리 삶이 얼마나 바뀌었냐면서 대한민국 개혁 열쇠 퀴지고 있는 자신에게 표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승민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가 사실 본질적으로 보수 진보 양 유권자 진영으로부터 저 후보가 괜찮은데 저 후보에게 주는 표는 사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사표 심리에서 이제 피해를 받고 있는 두 후보가 맞죠. 자, 컷을 들어보겠습니다. 될 사람 밀어주자에서 찍어준 홍준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될 사람 밀어주자에서 찍어준 박근혜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심상정은 대한민국의 개혁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상정에게 주는 한 표 한 표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표가 될 것입니다. 자, 똑같은 호소네요. 결국은 유승민 후보의 호소도 나를 찍어라. 그런 사표 심리, 사표 걱정하지 말고.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있었던 각 당이 이제 포인트를 둔, 각 후보가 포인트 둔 유세 코멘트를 듣다가, 국민의당에서 들고 나오는 이제 주적, 여기는 이제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박지원 대표도 같이 가세를 했거든요. 국민의당이 그렇죠. 전당적으로, 예, 그 프레임에 같이 뛰어들었다는 얘기인데, 기존 국민의당에서는 이제 결코 쓰지 않았을 카드거든요. 논평을 좀 해보자면. 햇볕 정책은 김대중 정부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유산이고 상징 같은 건데, 김대중 정책을 계승한다는 당이 이제 주적 개념으로 문재인 후보를 자기 강점을 주장하는 내용이네요. 자, 2번 후보는 네, 홍준표 후보는요. 어제 한국의 3대 적폐 세력은 종북 세력, 민노총, 정교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정치권에서 이 3대 세력 말하는 건 금기 사항이었지만 나는 이들과 붙어서 싸웠다 라면서 좌파 대항마 이미지 강조했습니다. 언제 금기였나요? 종북, 민노총, 정교조를 공격하는 계속 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또 게다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모두에게 각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는 좌파 운동권의 거두가 대통령 되려고 한다 이렇게 공격했고요. 안철수 후보에게는 포스터를 보면 국민의당 이름이 없다. 왜 없겠냐. 거기는 박지원 당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네, 이분은 프레임을 한번 적으면은 계속 그 지점만 공격하는 애초에 원래 그런 스타일인데. 자, 저희가 준비한 컷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내가 물어보니까 합성사진이래요. 그거는 전문가들이 한 거라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토론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목은 안철수가 맞는데 몸통은 박지원인가? 네, 홍준표 후보 식의 네거티브죠. 자, 이런 이야기가 현장에서 화제가 됐다고 하는 거고요. 유세 현장에서. 자, 3번 후보는요? 네, 안철수 후보는 어제 방송 기자 토론회에 갔습니다. 거기서 주적 논쟁에 가세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행보, 그리고 각 캠프에서 불거진 문제나 혹은 후보에서 불거진 문제 또는 공방 이렇게 한번 쭉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해볼까요? 네, 문재인 후보 어제 강원도 갔습니다. 거기서 선거 때만 되면 색깔론 안보 장사가 좌판을 까는데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이제 가짜 안보를 진짜 안보로 바꾸는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특전사 출신인 제 앞에서 안보 얘기 꺼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적 논란이 이제 토론회 이후에 프레임으로 쭉 공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저희가 준비한 컷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10,000명도 안 되는 급조된 당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국정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연정을 하든 협치를 하든 몸통이 못 되고 꼬리밖에 더 하겠습니까? 저희가 준비한 컷은 문재인 후보가 이제 국민의당을 작다고 공격하는. 예, 연이어서 그런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양강구도 뭐 토론회 이후에는 또 어떻게 지지율이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양강구도라고 하는데 양 당에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가 훨씬 든든하다 뭐 이런 주장 자기